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체역학 두 번째 시간으로 하이드로스태틱스 유체 정력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체에 잠긴 플레인 서피스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그 기본적인 원리를 좀 알기 위해서 수식을 좀 세워보고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프리 서피스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대기압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얇은 평판 하나가 이제 물속에 잠겨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때 프리 서피스와 세타의 각도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이 깊이 방향에 따라서 여기 작용하겠죠. 포인트마다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결국에 요 플레인 서피스 입장에서 합력으로 보면 저 노멀한 성분의 압력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서 보면은 뭐 이런 형상을 갖고 있겠죠. 여기는 사이드 뷰고 여기는 플레인 뷰가 됩니다. 그러면 저 플레인에는 어떤 도심이 있겠죠. 그리고 이 도심에서 이렇게 좌표를 잡습니다. X, Y로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네, 여기까지 일단 세팅을 해놓고 이 플레인에서 미소한 면적을 하나 이렇게 잡을게요. 이 녀석은 dA란 녀석인데 dx 곱하기 dy 이렇게 되고요. 저 미소한 면적이 여기서 원점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그 사이로 이제 이렇게 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여기가 그 사이죠. 그러면 요 프리 서피스에서 내려온 요 HXY는 요 그 사이에다가 사인 세타를 해주면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귀학적인 관계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저 압력이 이제 어떠한 힘을 만들어낼 텐데 뭐 여기 합력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요 합력이 이제 어느 위치에 갈 거냐는 게 일단 궁금한 거예요. 합력도 구해야 되고 저 합력의 위치도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력학의 영역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유체 정력학에서 두 가지를 해주면 되죠. 이제 힘 평형, 모멘트 평형 이 두 가지를 해주면 저 힘의 크기와 이제 위치를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 압력을 모아서 힘을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저 압력은 대기압에서부터 감마 H까지 해서 내려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해가 되고요. 우리가 저 H는
사이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마는 나오고 사인 세타도 변화가 없으니까 감마 사인 세타가 앞으로 나오고 그 사이 dA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그 사이 dA를 적분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심을 공부해 보신 분들 알 텐데 이 센트로이드에 있는 그 사이 CG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저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CG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인데 요거는 센트로이드하고 같죠. 면적의 중심하고 같습니다. 언제 같냐면 밀도가 저 플레인의 평판의 밀도가 일정할 때. 그래서 저 균일한 평판이니까 지금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그 센트로이드 도심을 말하는 거고요. 방금 그 도심을 미소면적으로 적분하면은 이제 그 사이를 미소면적으로 적분하면 저 그 사이 도심 값에다가 면적을 곱한 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으로 와서 네,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 놓고 봤더니 그러면은 요 값은 그냥 HCG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게 그 사이 CG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린 게 HCG가 됩니다. 네, 계속 써보면 PA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감마 HCG A 이렇게 되고 요 안에 있는 거는 뭐 다름 아닌 PCG가 되니까 PCG A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결론은 되게 심플해졌죠. 내가 힘을 구하고 싶었던 건데 그냥 도심의 압력에다가 면적 곱하면 힘이야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 힘이 어디에 위치할지만 모멘트 평형에서 알아내면 되는데 그래서 저 힘이 어딘가에 작용을 할 텐데 얘는 아니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센터 오브 프레셔라고 부르는 지점이 됩니다. 저 힘이 작용하는 모멘트 평형을 일으켜서 저 힘이 작용하는 지점을 우리가 센터 오브 프레셔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CG 센트로이드 지점에서 y좌표를 저쪽 오른쪽으로 세웠는데 네, CP는 저 왼쪽에 있죠. 저 아래쪽으로 수렴이 커지니까. 근데 y좌표를 쓰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y 값이 되니까 그냥 y좌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 힘에다가 ycp 이렇게 곱하면 이제 모멘트가 저 평판이 받는 모멘트가 되고 요거는 요 미소 면적의 모멘트를 다 모은 게 되죠. 그러면 압력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았고 자 텀을 분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도심의 정의에 따라서 y cg의
A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우리 크사이 했듯이. 그런데 y좌표 자체가 센터 오브 그래비티, 센트로이드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원점이잖아요. 좌표기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0이죠. 그래서 여기가 다 0입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뒤에 텀인데 또 요 크사이는 크사이 cg-y로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크사이 cg에서 y를 빼준 만큼 가면 이제 크사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텀을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도 또 도심의 형태가 등장했으니까 여기는 0.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에어리어 모멘트 오브 이너셔죠. 면적 관성 모멘트.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이 관성 모멘트랑 감마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이렇게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저 폴스가 위치하는 지점을 찾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힘은 앞에서 구했던 대로 CG의 압력에다가 면적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판을 주고 이제 힘과 힘이 위치를 구해봐라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요 물의 밀도 알고 저 평판의 각도 알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 센트로이드에서 압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저 도형의 에어리어 모멘트 오브 이너셔 구해서 요 식에 넣어주면 저 힘의 위치점을 센터 오브 프레셔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X축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결과 부분만 보면 이렇게 바꿔치기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도 도심 텀으로 묶인 애들은 이제 다 사라질 거고 여기 날아가고 여기도 날아가겠죠. 여기는 IXY 형태의 에어리어 모멘트 오브 이너셔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CP는 이렇게 되고 F라는 거는 PCGA니까 여기까지 이제 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으로도 구하면 되고 이제 만약에 IXY가 0이어 시메트리여서 X축의 시메트리여서 IXY가 0이다 이러면은 뭐 ICP는 그냥 0이 되는 거죠. 고려 안 해주고 Y 방향만 이제 고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요거를 현실 문제에 적용할 때는 이제 게이지 프레셔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집안이 있고 여기가 물이다 그러면 요거를 댐으로 이렇게 막았을 때 이렇게 막은 거죠. 평판으로 이렇게 막으면 여기가 물이고
그럼 여기도 대기압이 작용하고 여기도 대기압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평판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대기압이 작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상쇄가 되니까 나는 대기압을 배제하고 압력을 그냥 게이지 프레셔로 다 취급을 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원래 PCG가 P 플러스 감마 HCG였는데 이제부터는 PA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냥 감마 HCG로 PCG를 계산할 수가 있고, F는 요 PCG에다가 A를 곱하면 되니까 더 간단해지죠. 그리고 YCP도 저걸 그대로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이제는 감마 정보가 소거돼서 이렇게 사라지니까요. 이렇게 식이 좀 간소화가 됐습니다. XCP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하이드로스태틱 폴스인데 커브드 서피스, 이제 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힘을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에어하고 유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요번에는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평판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진 곡면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힘이 이제 크게 수평 방향, 수직 방향 힘 두 개인데, 그럼 이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 수평 방향으로 하나 프로젝션을 해줍니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여기서 이제 요 수평 방향으로 쳐다보면 평판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평판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센터 오브 프레셔를 최종 계산해서 요 지점에다가 요 지점에 이렇게 FH가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작용 반작용으로 요 FH가 이렇게 댐이 요거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FH 수평 방향인 관점에서는 나머지 영역들에서는 뭐 알아서 이렇게 수평을 잘 맞추고 있을 거고요. 생각을 안 해줘도 되고. 자, 그래서 저 커브드 서피스에는 FH 수평 방향의 힘을 저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이제 수직 방향의 힘은 그냥 저 유체 덩어리를 짊어지고 있는 거니까 요 위에 요 에어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유체의 또 무게를 짊어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요 유체 요만큼에 대한 W1,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요만큼 유체가 있잖아요. 요 무게를 또 지탱을 해줘야겠죠. 이게 W2. 그러면 저 W 에어, W1, W2 세 개를 다 합친 게 여기 FV로 이렇게 꽂히겠죠. 그래서 수직 방향의 힘은 W1, W2, W 에어를 다 더한 값이더라. 그럼 여기서 이렇게 FV를 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저렇게 구부려진 서피스가 저 유체를 지지하기 위한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은 이렇게, 수평 방향은 프로젝션을 통해서 구하고 수직 방향은 내 윗부분에 짊어지고 있는 유체의 무게로 이렇게 구하면, 합산을 하면 벡터적으로 썸을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체 정력학 간단하게 좀 개념을 봤고요. 전부 다 이게 정력학이기 때문에 힘 평형, 모멘트 평형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고, 그 가만히 멈춰 있기 때문에 그 기하학적인 형상의 관계로부터 모든 식들이 다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유체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몇 번 해보시고 개념을 잘 잡으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